네, 증시가 중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한 데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로 소개해드렸던 LNF 무려 29.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방산주로 소개해드렸던 하나시스템이 17.6%의 상승률, HD 현대중공업 역시 15.4%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62만 6천 원까지 형성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삼천당제약이 21.1%의 상승률, 반도체주로 소개해드렸던 SNS텍 역시 19.5%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또 로봇주로 소개해드렸던 휴림로봇이 18.3%의 상승률, 오시아홀딩스 역시 단기간 안에 17%대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2만 6,5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오치열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가 중계의 오치열입니다. 오늘 이제 또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루돌프 이거 핀까지 꽂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들, 매력적인 종목들 많았는데 오늘 방송 저와 함께 같이 시청을 해주시면 벌써 이제 이틀 남았죠. 이틀 후에 크리스마스인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후에 산타랠리 해가지고 시원하게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섹터들, 종목들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훈풍과 산타랠리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가 4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중소형주는 다소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엔터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증시가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약간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먼저 좀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가 아주 아름답게 올라와 준 맞아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서 그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하락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4,100선 위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게 약간 아쉽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 쪽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워낙 소외가 되어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가 나오고 원화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거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면은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런라는 마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순매수세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 그 증시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이유 자체는 현재 뉴욕 증시 산타랠리 시동은 걸고 있으나 이거에 대한 수급 자체가 현재 원화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미국 쪽에다가 뭐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한 달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한 게 AI 버블론 아니다. 지금 AI 시장, AI 사업하는 빅테크 기업들 돈 다 잘 벌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증시 산타랠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종종 뭐 금 사라, 달러 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1,500원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몇 년 맞아요. 전까지만 해도 1,200원대, 1,100원대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1,100원, 1,200원대가 마치 옛날 이야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나운서님, 네네. 혹시 달러 좀 사 놓으셨나요? 달러를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 사둘 걸 하면서 이제 고점이니까 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올랐어요. 아, 이제 정부에서 계속 환율 방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져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오늘 또 1,480원을 돌파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환율 방어 네.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해야죠. 당연히 가능해야 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지금 1,500원에 대한 공포가 지금 네. 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니다.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너무나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달러벌이 하는 기업들 찾아가면 되거든요. 오,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 S&P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쪽이라든지 지수 추종하는 것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들 뭐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좋긴 하지만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나는 뭐 환전하기도 귀찮고 뭐 나는 국내가 좋다. 눈 떠가지고 같이 이제 장 움직이고 퇴근할 때 같이 장 닫고 이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에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벌이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기업들 제가 공략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환율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 아나운서님 주변에는 네네. 막 저 귀여운 제 이름 뭐 꼬마 난쟁이 그 산타 옷 입고 네네. 귀여운데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약간 허전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네. 좀 그런데 이 허전한 느낌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자 좋습니다.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제가 벌써 2달 됐습니다. 2달 딱 그 한 7, 8주 정도, 8주, 9주 정도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LNF라는 종목 차트가 싹 나올 건데 여기죠. 여기 그 LNF라는 종목도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려서 그때 한 30%가량 상승이 나왔었다가 하락을 다시 했습니다. 하락한 포인트들 이때쯤에서 언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ESS 사업 자체는 작아질 수가 없어요. 작아질 수가 없고 줄어들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한번 큰 슈팅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다시 언제 공략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시스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고 뭐 네네. 중동 쪽이라든지 유럽 쪽이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이쪽에다가 원래 덴마크도 그 타국가의 그 방위 산업 수입을 안 하던 그런 국가인데 이제는 하잖아요. 이제는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다시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2026년도에는 방위 산업, AI, 반도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섹터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주도할 겁니다. 바이오도 함께 주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나 시스템 한 17%가량 상승을 제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다가 이런 거 그 칩 같은 거 블링크 마스크라고 마스크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약간 빠져 있을 때 이거 공략해야 된다. 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19%가량 상승 나온 그런 아주 훌륭한 종목입니다. 또 휴림 로봇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휴림 로봇이 심상치가 않고 제가 2026년도 로봇 관련주들 크게 주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휴림 로봇 역시나 그 주도주에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서서 구경만 하고 있죠. 로봇들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요 로봇 삼형제들 있잖아요. 그런 로봇주들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와줄 것이다. 제가 이번 달 초쯤에 한 9일에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18% 상승 흐름 나왔고 저번 주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OCI 홀딩스. 제가 뭐 그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렸었고 지주사 사실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그런 지주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OCI 홀딩스가 또 유력하게 정부 정책 지원해가지고 지주사 상법 개정안 이슈로 인해가지고 같이 큰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바로 상승 나와가지고 한 17% 지주사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 만에 17% 상승 흐름 나와준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가지고 오는 종목들 역시나 그런 움직임들 비슷하게 큰 슈팅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시청 편안하게 하시면서 오늘 오치열이 어느 종목을 선물로 가지고 왔을지 이런 것만 기대를 해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나만 알고 싶은 오늘의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의 특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또 증시가 중개인이만큼 상승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상승 자체는 적긴 하지만 수급 자체적으로는 수급 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혀가 막 꼬이네요. 머리에 뭐가 이상한 움직임이 막 있으니까 혀가 좀 꼬였는데 어쨌든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한 종목, 두 종목, 뭐 많으면 5종목 이러는데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15종목 정도는 있어야 시장이 큰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강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세대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뭐 현대차와의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한번 상한가가 갑작스럽게 나왔고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요 증권주들은 향후 또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제3자 유상증자를 또 이제 배정을 했는데 네네. 이거 자체가 3자 배정이라는 거는 주주랑 그 본인들 그러니까 본인 회사 그리고 주주 외에 제3자들이 나에게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회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긍정적이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돈 갚기 위해서 제3자 배정을 했다, 유증을 하겠다 하면은 약간 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향후 더 큰 캐파를 만들기 위한 그런 3자 배정이기 때문에 또 상한가가 나왔다.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 천일고속도 그렇고 계양전기도 그렇고 뷰티스킨도 그렇고 그냥 긍정적인 이슈들로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종목들 또 상한가 나오겠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상승 나온 종목들은 약간 리스크 있게 한 발 좀 뒤로 넘어가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장사 뉴스를 조금 간단하게 보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아주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크리스마스. 자, 다른 거는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다 지금 뒤에 보시면 안 보이겠지만 스톡옵션 행사라든지 국내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유통 물량 주식 수가 늘어나 가지고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거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목요일이죠. 오늘 화요일 이틀 후에 크리스마스. 이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다음 주 슈팅이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수요일 혹은 금요일장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은 편은 아니고 왜냐하면 연말이기 때문에 다들 네네. 놀러 가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 뭐 외국 기업들은 내일부터 거의 쉽니다. 내일부터 거의 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죽거든요. 많이 죽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내일 그리고 금요일이 아닌 다음 주 혹은 연초부터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특종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목관님 첫 번째 종목 또 선물 대신에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자, 맞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수익 아닐까요? 수익.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물론 이 머리띠 귀여운 거 우리 PD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쵸? 저는 또 한편으로는 차트를 하루 종일 보면서 음. 어느 섹터가 2026년도에 뭐 텐베거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아나운서님, 네네. 로봇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올해 초만 해도 제가 로봇이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그쵸. 못했어요. 너무 아쉬운 종목이에요. 못 담아가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로봇 섹터를 지금 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타이밍이 될 수도 오,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로봇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인간의 노동력이라든지 그런 파워 같은 거는 계속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인구도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봇. 로봇의 힘인데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휴머노이드면 좋겠죠. 휴머노이드면 제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나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귀찮고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출시가 계속 되고 있죠. 테슬라에서도. 그런데 현대기아차에서도 출시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 휠 핸들이 없어질 겁니다. 이 핸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운전면허증조차 필요 없는 자동차 등록증만 있으면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오는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로봇 섹터에서 바로 산업 그리고 웨어러블 시장입니다. 이 웨어러블. 이 산업 로봇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를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섹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봇이고요. 두 번째가 AI. 그리고 반도체는 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HBM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반도체 너무 당연하니까 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뭘 만들래? 그러면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AI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다가 2026년도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2025년도에도 그렇고 물론 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도는 거의 방산 수출의 해다. 뭐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위 산업의 어마어마한 수출 거의 수출 그거를 거의 견인을 방위 산업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2026년도에는 로봇이랑 헬스케어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로봇 시장 굉장히 커질 것이고 반드시 커져야 하는 그런 시장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휴머노이드 시장. 이 휴머노이드 시장도 무조건 커집니다. 제가 뭐 무조건 100%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은 무조건 커집니다. 그런데 그 휴머노이드 시장이 커지기 전에 거쳐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이 산업용 로봇 시장. 이 산업용 로봇. 이게 뭐 AGV라든지 AM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물류 로봇 뭐 이런 겁니다. 자율주행 물류 로봇인데 이 AMR 로봇이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AMR 통해 가지고 뭐 요새 그 안 좋은 이슈로 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쿠땡 그 물류 이쪽 거기 공장에도 맞아요.
네, 공장에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에 AMR 물류 로봇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아마존. 기업 네. 굉장히 그 중국 쪽에서도 그 물류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 하여튼 뭐 잠깐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 네네. 뭐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좀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할 수 있냐 하는데 방금은 제가 귀여운 AMR 그 물류 로봇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공장 내부일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쳤는데 아마 그럴 건데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장 자체가 대부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네. 지금 보시면은 다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로봇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품들도 다른 쪽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간 다음에 멀리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물류 로봇들, 귀여운 AMR 물류 로봇들이 와가지고 이동을 해줍니다. 아이고 뭐 쬐깐한 소포나 뭐 그렇게 이동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귀여운 물류 로봇들이 1톤 정도를 이동합니다. 1톤 정도를 들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류 시장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 생성되고 있는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말 그대로 AMR 시장 규모 전망 추이 자체가 이게 25%입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 이 시장 성장률이 CAGR이 25%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여기다가 그냥 정말 단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오치열이 오늘 선물이라고 가지고 온 이 첫 번째 종목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1년 후에는 25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AMR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MR 로봇 활용 산업군 비중 자체가 2021년도 자료인데 최근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물류가 24%인데 이게 아마 조금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와 캐파가 아마 거의 비슷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 전자 쪽에서도 캐파 자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기타 분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AMR 시장 사람이 들어가지고 나르다 보면 뭐 허리도 나가고 뭐 몸도 힘들고 뭐 힘들잖아요.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방금 같은 그 귀여운 AMR 로봇들이 그 물류 시장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아님, 오늘 소개해 주신 로봇 관련주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려도 될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상 네네. 자동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 그 무성 영화의 그 거장이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 영화 좀 보셨나요? 네네. 찰리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을 하면서 맞아요. 막 재밌는 에피소드들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벨트 안에까지 이렇게 빨려 맞아요. 들어가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장면은 있어요.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그 1차적인 스마트 팩토리가 컨베이어 벨트인데 여기에서 그 노동자들이 쉬지도 못하게 맞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뭐 물론 최근까지도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거 보면서 뭐 반복 이렇게 노동을. 그렇죠. 반복 그쵸? 노동, 단순 반복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영화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찰리 채플린이 그 노동자가 네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 밥 먹는 것까지 자동화가 되어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로봇이 딱 와가지고 혹시 이거 네네. 보셨나요 그거? 이게 그건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가만히 있으면은 국을 숟가락으로 얼굴에 다 뿌려버립니다.
뿌려버리고 네. 갑자기 뭐 이상한 거 스프 뿌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막 다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그 1차원적인 그 물류 자동화 시대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희화화되면서 안 좋게 풍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초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제가 봤을 때에는 이렇게 CAGR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26년도도 그렇고 2027년도도 그렇고 인간의 뭐 수명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특히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일은 많이 안 하게 되고 청년들 일을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로봇입니다. 로봇.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AMR 사업만 진행을 하냐. 또 그런 게 또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게 약간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힐봇 T라는 그런 그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신경적으로 그 좀 문제가 손상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이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재활치료 목적으로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2027년도 중으로는 아마 상용화를 돼 가지고 진행을 계속 하게 될 텐데 현재 시범 자체적으로도 앉아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일어서 가지고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갖추게 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체 자체를 지지를 많이 해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 쪽에서만 봐도 헬스케어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다 맞물리는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 자체는 뭐 OLED 진공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디스플레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위한 차세대 진공 로봇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LED 수율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진공 로봇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공 로봇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AMR 사업과 헬스케어와 OLED 진공 로봇 사업을 같이 영위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이쪽 시장을 같이 섭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랩을 좀 했습니다. 숨도 안 쉬고 했는데 지금 네네. 차트를 좀 보자면 차트가 아나운서님 네. 이거 차트가 무슨 차트죠, 이게? 좀 고점에서 한번 찍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고점에서 찍고 내려갔다가 이게 네네.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지하로 어떻게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아닌 게 14,500원, 14,000원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이게 60일선, 파란색이 60일선입니다. 파란색이 60일선이고 이 파란색의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이 상승 흐름도 완만한 상승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급한 큰 양봉을 한 번씩 만들어주면서 조정을 또 받아주고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윗꼬리를 달리긴 했으나 고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한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2만 원 아래에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고 목표 주가는 27,000원까지 오. 30%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주 훌륭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로봇 시장은 2026년도에 계속 갈 거거든요.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겁니다. 오. 올해 사실 정말 좋았잖아요.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더 전부터 좋았고 그렇죠.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졌지만
제가 봤을 때 2026년도가 아마 가장 크게 좋지 않을까. 가장 네네. 크게 좋을 것이고 2027년도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2027년도 되기 직전에 1년 후에 제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2026년도도 좋았지만 2027년도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2025년도보다는 2026년도가 로봇 섹터는 훨씬 더 크게 갈 것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일부 종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3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특종 종목과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원님 다음 선물 또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을까요? 다음 선물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보다 더 셀지 아니면은 그 일부가 더 셀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걱정도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 그 누리호가 또 이제 4차 발사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4차 성공을 하면서 또 한빛 뭐 어쩌고 해가지고 네네. 그쪽에서도 다시 한번 발사를 하면서 뭐 또 이슈들이 좀 있고 계속해서 우주항공 시장에 뭐 물론 우주로 나아가려고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스페이스X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나라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위 산업을 위한 목표로 하는 거죠, 사실.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달 탐사다, 우리 화성 가려고 하는 거다, 인공위성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주항공과는 방위산업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이 방위산업 섹터를 다시 한번 노려야 되나 아니면은 우주항공 쪽의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방위산업 기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주항공 쪽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갖춰져 있고 방위산업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딱 있길래 제가 가지고 온 게 바로 섹터 자체는 우주항공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방위산업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핵에너지 사업까지, SMR까지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지금 또 최근에 누리호 발사체를 누리호를 쏘면서 4차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엔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엔진이고 지금 보시면은 뭐 HD 현대중공업도 있고 좀 우리나라 이름도 써져 있고 한데 여기에서 항공우주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술력 이렇게 제대로 수직 자체를 만들어주고 위에서 뭐 엔진 1차 점화, 2차 점화 해가지고 분리 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입니다. 엔진. 그런데 이 엔진을 만들어서 누리호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도 누리호를 만들 때 발사체를 만들 때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한 그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누리호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엔진 사업을 영위한다.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이제 보시면 다들 아시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게 아나운서님 네네. 혹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 기업을 공부하기 전까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몰랐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가정용 발전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가정용 발전기 기업의 그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제네락이라는 발전기거든요. 이 제네락이라는 발전기가 왜 필요하냐? 미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랙아웃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블랙아웃 정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뭐 그 송신탑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에너지가 제대로 그 이동하는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 혹은 미국처럼 설비 시설이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웃이 굉장히 잦습니다. 굉장히 잦아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정용 미니 발전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항공우주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과 같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항공우주 산업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엔진 쪽에 발사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서 자, 머리가 계속 꼬입니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꼬이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미국에서 제네락이라는 그 가정용 발전기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게 전지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증가를 하기 때문에 블랙아웃은 더 자주 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발전기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가정용 발전기는 또 더 필수가 되어 있거든요. 더 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네락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부품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액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SMR 사업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산업은 2026년도, 2027년도뿐만 아니라 2030년도, 2040년도까지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인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이 기업 다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것만 싹 들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네네. 좋습니다. 집중하고 있죠.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한국 항공우주가 왜 이렇게 이제 입에 붙어버렸는데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목은. 그리고 이 우주항공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제네락이라는 그 기업 가정용 발전기 기업에게 핵심적인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SMR 핵융합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제가 방위 산업까지도 영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뭐 지금 SMR 뭐 세계 SMR 개발 현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와트 초소형 마이크로와트를 그러니까 SMR이라는 게 소형 모듈 리액터라는 거거든요. 원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바로 SMR입니다. 이게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 원전 사이즈의 50분의 1로 줄인 게 SMR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옆에 바닷가라든지 강이라든지 큰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열 에너지를 물로 이제 온도를 좀 죽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원전 폐기물 있잖아요. 원전 네네. 폐기물도 물에다가 가둬놓고 한 몇십 년 있어야지 그 폐기물들이 자연 사라집니다. 오. 자연 소멸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을 때는 지리적인 특성 요건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런데 SMR은 그런 게 없어요. SMR은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술력을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그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위 산업까지. 자, 아나운서님. 네네. 자, 2부 종목 그래서 방위 산업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네. 방위 산업 빼놓고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우주항공주가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기대해 볼 만하네.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제가 그 방위 산업에 대한 이야기에 힘을 좀 많이 실었는데
2026년도는 사실 지금 중동 이슈들이 계속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 그리고 대만의 대만 해협이라든지 뭐 일본도 총리도 그렇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고 캄보디아랑 뭐 이쪽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산업의 그 무기들의 수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전에는 재래식 무기라고 하죠. 위치를 잡아다가 뭐 0점이나 고도라든지 이런 걸 잡아다가 쏴가지고 그거를 슝 포물선 그려가지고 맞추면은 그냥 터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만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그쪽을 가서 정밀 타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최근에 만들어진 그 미사일들이라든지 뭐 탄 같은 것들은 거의 99%가 유도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유도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LIG 넥스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일단 현무 그리고 비궁, 현궁, 천궁, 천궁2 그리고 천마, 신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궁, 비룡, 해성 뭐 이런 것들 KGB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공통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도 무기, 유도 로켓, 유도 무기, 유도 무기, 유도 무기, 유도 무기 전부 다 유도 무기거든요. 이렇게 유도 키트, 유도 무기 이렇게 모두 다 유도 무기인데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에게 자체적으로 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해요. 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미사일에 뭐 그 터지는 그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전기로 뇌가 이제 좀 머리를 써가지고 아 지금 내 표적이 저 앞에 있는 카메라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면 카메라를 따라가서 쏴야겠구나 맞춰야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한데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기술력으로 ESS 배터리라든지 뭐 하이니켈 뭐 양극재 들어가는 그 아주 훌륭한 뭐 LFP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방전이 됩니다. 오랫동안 안 방전이. 쓰게 된다라면은 네. 2차 전지잖아요. 썼다가 채웠다가 썼다 채웠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오래 그냥 묵혀두면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창고에다가 탄들을 다 묵혀놓잖아요. 네네. 묵혀놓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다 방전이 됩니다. 아. 다 방전이 돼서 이 방전을 하지 않게끔 만든 게 바로 열전지라는 거거든요. 오, 네. 열전지라는 건데 열전지. 네, 열전지를 만들어서 국내 방위 산업 유도 무기 업체들에게 판매를 하는 기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55%예요. 55%.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슈팅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026년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역시나 큰 슈팅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최근 실적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많이 올랐고 매출액도 한 2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37%, 순이익도 한 41%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최근 실적 현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야 그러면은 차트가 솟았겠구나 네.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차트가 안 올랐네.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훌륭하고 부채 비율도 30%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너무 매력 있는데요. 너무 매력적이고 야 이거는 왜 안 올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우주항공 쪽으로만 그 치중되어 있고 평가 자체가 우주항공 쪽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MR 사업이나 열전지 사업도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공략가는 한 8,700원 이하에서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0,000원 이상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공략가는 8,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